안녕하세요. 돌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휴직 중입니다. 저는 임금이 체불되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월급을 40%밖에 못 받으면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우연인지 이후에 다닌 회사도 임금이 체불됐는데 아니, 정말 재수없죠 진짜. 근데 사람이 좋고 일이 재밌어서 팔렸는데 임금이 체불되는 회사에서 보통 임금 체불되는 데들은 좀 빨리 나오는 게 사실은 맞을 수 있죠. 맞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에 내가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또 너무 케미가 좋아. 네. 그래서 또 사장님도 또 괜찮아. 근데 이제 악독한 사장님이 임금 체불하는 게 아니라 막 회사가 막 기울어서 야, 우리 한번 으쌰으쌰 잘해보자. 그런 마음이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잘 받으면 좋은데 또 못 받고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3천만 원 정도는 여전히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밀린 월급이 찔끔 들어오는 날이면은 적금이 만기된 기분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거 어차피 내 돈인데 원래 받을 돈인데 사실 뭐 강제 저축을 한 거니까 돌아오면 지금도 저 3천만 원 만약에 지금 받아봐요. 무슨 꽁돈이라고 생각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래 내 돈이다. 기분 좋게 돈을 썼습니다. 등산, 백패킹, 해외여행 등등 비싼 운동복과 장비를 사들이면서 저축률 0%의 삶을 살았죠. 주변 사람들은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 그 같이 8년 일하던 그분들이 뭔가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급은 못 받지만 우리가 뭐 가오가 없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언젠간 받을 수 있겠지. 백패킹도 같이 가고 막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제가 욜로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통장에 돈 있는 걸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약간 화나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가 남았어? 내가 왜 저번 달에 이렇게 무리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약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계부도 쓰고 강의도 듣고 해서 내 집 마련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와 조금 맡겨도 돈이 잘 쌓였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 아기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키워보고 육아휴직하면서 수입이 확 낮아지니까 다시 0%로 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늘 제가 신입사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돈 모으기가 가장 쉽고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데가 결혼하기 직전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한테 얹혀 살 때. 한 길면 한 5, 6년.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기 전까지 진짜 네. 이 악물면 그때 제일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제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 맞아요. 그때가 이제 소득은 쫙 늘어나는데 그쵸. 필수 소비 금액이 되게 낮다 보니까 네. 나머지가 다 여유치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저축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동안 또 고생도 했고 뭐 대학도 다니면서 막 돈도 많이 못 쓰고 했는데 조금 써보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무적의 문구가 그거잖아요. 그 20대 때 가는 여행과 50대 때 가는 여행은 다르다. 뭐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 젊을 때 가면 좋지. 근데 20대 때 저축한 사람과 50대부터 저축하는 사람의 인생도 다릅니다. 그것도 다른 거라서 이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이제 땅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커졌습니다. 아는 분이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반값에 내놓을 용의가 있고 남편이 이분을 설득해서 이 땅을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100평에 3천 정도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격이라며 이 땅을 사서 주말 농장도 하고 농막도 갖다 놓고 가족끼리 캠핑도 하고 싶답니다. 돈 쓰고 싶다는 거죠. 그 이제 아이를 좀 낳은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대가 조금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방은 아니야. 너무 지방은 또 못 가니까. 못 가죠. 약간 그 주말에 뭐 하지? 약간 이런 거에서 이제 애 태어나면 이제 그 애 없을 때처럼 놀 수는 없거든요. 막 영화 보고 뭐 술 먹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아빠에다가 나도 뭔가 좀 그 취미도 같이 즐기면서 뭐 이런 것들 같이 해볼까 하는 게 이게 캠핑으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캠핑 쪽으로 가는데 캠핑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캠핑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별장? 농막과 이제 농장. 나 저거 체험시켜 드리고 싶어. 이게 농사를 농부시니까 농사를 안 지신 분들을 한번 와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 하루 이틀은 안 돼. 한 2주를 주말마다 이렇게 와서 하면 이놈의 잡초는 와 누가 진짜 와서 심고 가는 것 같아. 쑥쑥쑥 계속 자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 주말 농장을 할 게 아니고 이제 가까운 인근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아니 어차피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쓰니까 나 8만 원만 줘라. 그러면은 주말 농장 시원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막도 필요하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시골 가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캠핑으로 가면 그나마 싸게 막는 건데 욜로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저도 처음엔 혹했습니다. 이제 지옥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캠핑 괜찮을 수 있겠는데 왜냐면 캠핑이 인스타 찍기 너무 멋져. 인스타 찍기. 그리고 완전 일상에서 확
벗어나는 그렇죠. 거죠. 느낌 자체가. 거기다가 또 캠핑이 또 이쁘게 꾸미면은 그 약간 각이 좀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좀 멋지거든요. 그것도 특히 이제 돈이잖아요. 그 막 그 산 위에 약간 구름 막 있는 그런 캠핑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의자 딱 2개 놓고 이제 맥주, 아사히 뭐 이런 거 2개 딱 놓고 캠핑 의자 이렇게 딱 네. 놔두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부도. 모닥불 딱 피면서 약간 우리 가족만의 힐링. 아침, 점심, 저녁 찍을 거 천지네. 아, 야. 엄청 많죠. 거기서 너 고기 막 이런 것도 요즘에 돈마호크 뭐 이런 거 토마호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거 구우면은 그림 나오죠. 캠핑도 좋아하고 땅이 싸니까. 아 원래 좋아하셨구나.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고민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는 건드리지 말라는 부익남님의 가르침도 있었고요. 도로에서 멀고 100평이라 사용 가치가 낮아서 나중에 돈이 급할 때 안 팔릴 수 있다는 점. 남편이 투자가 아니라 여가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건 농막이나 캐러먼 등의 수많은 소비의 시작일 것 같다는 겁니다. 이 파생 소비의 시작입니다. 남편은 다른 이유로 땅을 사고 싶답니다. 우선 땅 살 돈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으로 처리할 테니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저거는 근데 이게 약간 그 저거죠,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나? 네. 3인칭. 3인칭이에요, 3인칭. 아니 열심히 일해서 성과급 받는 걸로 산다. 그럼 그거는 내 돈이고 그건 내 돈이고 이게 월급은. 아니라 이제 대리 운전을 뛰어가지고 뭐라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해서 물론 이것도 우리 돈인데 그것도. 이것도 우리 돈이긴 한데 뭐 이건 아니죠. 원래부터 땅이 갖고 싶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뭐 부장님이나 그 팀장님이 갑자기 주변에서? 절반의 땅값으로 준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야, 이 땅 이거 지금 되게 가깝거든 서울에서. 야, 빨리 새벽에 쏘면 40분이야. 양평 거기 고속도로 놓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 막 호재가 많아. 거기다가 생각해봐. 너 이번에 영순이 태어났는데 얘 나중에 그래. 자연에서 키워야지. 이 도시에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거 미세먼지 먹으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마침 반값에 판다.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아, 나 원래부터 땅 가지고 싶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평이 집이 100평이면 엄청 넓잖아요. 네. 땅이 100평이면 가면 진짜 코딱지만 해요. 아, 그렇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거기다 농막 갖다 놓고 이러면 벌써부터 농막 갖다 놓으면 반 없어지고. 없어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저렴하게. 기회를 잡는 게 맞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상한 거죠.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기회가 막 와. 기회가 갑자기 나한테 왔을까?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기가 자연을 벗삼아 뛰놀 수 있는 터전 마련. 참고로 이분의 아이는 지금 돌이에요. 아직 자연을 벗삼기에는 나이가 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건 다. 아마 이 남편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빨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치열한 설전이 오간 결과 보류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땅은 사치제고요. 아기가 어릴 때 바짝 벌어놔야 돼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싸니까 사야 하나요? 싸니까 아니면 샀다. 투자 가치가 대단하게 있는 건데 제가 반대하는 건지. 부인남이 반대하면 안 사겠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이시다는 거. 우선 반대하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우선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지금 거주는 20평대 자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남편분이 좀 돈도 뭐 어쨌든 적게 버는 게 아닌데 지금 애가 태어났는데 차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뭔가 그 소비랄까 뭔가를 그 분출하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남은 저거 있는데 나는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거 아끼는 거야. 예를 들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분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나는 네.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니까 남들 쓰는 거보다 덜 써. 그래서 그만큼 저축하면 좋은데 남들 쓰는 거보다 덜 쓰니까 이걸로 딴 데 쓰면 돼. 어차피 3천만 원이면 사실 차값인데 네. 차 사느니 이거 사가지고 우리 뭐 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러면 차를 또 사시겠는데 만약에 땅을 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차가 있어. 그러니까 남의 차를 지금 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둘째도 계획하시고 이러면 차 사시고 싶을 때가 됐는데요. 네, 지인이 안 타는 차를 임시로 쓰고 있지만 사실 캠핑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차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험도 지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선 보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일단 남편만 50만 원이에요. 남편만. 자, KB 손해보험 CEO 안심상해보험. 저 CEO 보험이 뭐냐면 말 그대로 CEO들 위해서.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들 위해서 나온 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들이 크게 다치고 뭐 하고 그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해서 법인이 보험료를 내줘요. 네. 대상은 대표님이에요. 어. 그러다가 이 대표님이 퇴직할 때가 되잖아요. 네.
계약자를 변경해서 이분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을 해요. 그러면 퇴직금과 별도로 목돈이 생기죠. 물론 그러면은... 법인에서의 처리는 이거 다른 걸로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네. 그 경비 처리가 안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법인 대표 입장에서 뭐가 아니면 저 회사 돈을 내 돈으로 끌어오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니즈 충족시키려고 만들어주는 게 저런 CEO 보험들인데 이분 CEO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네. 네. 아닌데 저거 그러면 일반인이 들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 상해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상해 뭐 개인 상해 보험을 네. 들면 된다. 그런 거 들면 되는데 보면 다른 보험들이 많죠 일단. 네. 그럼 저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평생 이런 거 붙으면 좀 불안한데. 네. 종신보험 25만 원짜리. 네. 저것도 저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밑에 이미 흥국화재 옛날에 0704면은 네. 2007년에 가입하신 거. 그러면 실손의료비도 1세대거든요. 네. 당시에 실손보험 포함해서 저 정도면 암 진단금에 뇌졸중 급성신경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플러스 밑에 또 유니버셜 CI. 이거 유니버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CI 붙으면 최악인 거. 네. 이거 두 개가 이제 최악의 조합이다. 네. 그럼 이거를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나요? 네, 두 번째 거 그리고 맨 끝에 거 종신이 종신보험. 25만 원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저거 그러니까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저 나이가 뭐 20살에 가입했으면은 네. 저 정도 가격은 안 했을 텐데 저것도 정리는 필요하고 안에 걷을 거 걷어내고 버리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를 한번 좀 전화를 네. 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애도 아내랑 애랑 해서 지금 거의 70만 원 가까이 나가네요. 네, 와. 이것도 줄이신 거래요. 이건 너무 많이 나가는 너무 많이 건데 통화를 한번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돌아오는 욜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이 방송 보시고 계셨죠? 네. 그래서 남편분은 혹시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절대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여러분들 댓글 좀 자체적으로 좀 조절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땅 얘기 먼저 하면은 제가 땅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되게 산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개발이 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하더라도 뭐 이제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뭐 팔거나 뭐 이런 걸 텐데 사실 100평은 정말 작은 거라서 100평은 보통 뭐 이제 집을 짓는다든지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뭐 이 정도니까 우리가 사더라도 굳이 거기에 살 필요는 없다. 굳이 사더라도. 그리고 네.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새 가족의 지금 상황상 땅을 살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네. 이 땅은 보통 이게 막 10배나 뭐 20배 되기를 기대하고 돈이 많이 남는 분들이 그냥 묻어둔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잊으시면 될 것 같고 남편분이 꼭 뭔가를 사고 싶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은 뭐 차라리 뭐 저는 이걸 권하진 않지만 차라리 뭐 차를 하나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차를 사서 뭐 차박을 가시든지 뭐 캠핑을 가고 싶으시면 근데 캠핑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부인나님이 차 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 캠핑용 금액을 차 정해주겠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 이하로 1,500이요? 1,500 이하의 네. 중고차 정도로. 1,500 이하는 차가 아닌가 차입니다. 이거 차기 때문에 네. 충분합니다. 1,500도. 그 정도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아마 땅 살 돈 3천으로 차 사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뭐 그 정도로 타거나 아니면 지금 타는 차가 혹시 뭐 SUV인가요? 네, 수입. 그러면 뭐 굳이 뭐 그냥 그 차를 그냥 뭐 인수하시든지. 그거 계속 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시로 타신다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더 타고 생각 있으면 뭐 인수 받고 아니면 그냥 팔고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지인이 그렇게 차를 막 빌려줄 수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약간 휴대폰 바꾸듯이 차를 바꾸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공짜로 빌려주진 않을 텐데.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보통 그렇게 친하면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다른 식의 어떤 지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지 않을까? 좀 혹시 차를 사셨는데 이거 혼날까봐 그런 걸까? 친구 차 그런 이런 건 거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빌려준 돈을 이렇게 실물로 받았다든지. 그것 한번 잘하는 남편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SUV면 뭐 굳이 뭐 차를 살 필요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 농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편분이 혹시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나 농사를 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농사 경험은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말 농장이나 캠핑이나 뭐 농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대부분 거의 사용률은 한 1년에 한 10% 이하이지 않을까. 거의 안 가거든요. 네.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캠핑장 잡고 아니면 뭐 호텔을 잡고 하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100배 낫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가족한테는 지금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보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일단 저랑 결혼 전에 가입한 것들이라서 제가 가입 연유는 잘 모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몇 가지를 좀 금액이 큰 것들을 줄인 거예요. 아, 저 역시도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종신보험 해지했고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뭐 한 100만 원씩 내셨나 보다. 총 한 8, 90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흥국화재 이 0704 이거 정도만 유지해도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뭐 진단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암 진단비나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가장이잖아요. 돈 벌어오시는 게 거의 남편분이 유일하니까 네. 뭐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 정도 그런 거 해야 지금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1세요. 41세. 그러면 아직 젊으신데. 그러면은 65세까지 한 1억 보장받는 거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2만 2천 원 뭐 요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해서 10만 원 안쪽으로 맞춰도 충분한데 지금 너무 셉니다. 50만 원이면 아우. 네, 저 50만 원을 예를 들어 이자로 낸다고 치면은 지금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빌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를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젊을 때는 사실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맞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좀 줄여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너무 세다. 너무 세. 네, 너무 혹시 셉니다. 친구분이 보험 일 하세요? 직접적인 지인은 아니고 뭐 이렇게 건너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연유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종신보험은 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네네네네. 게 유니버셜은 무조건 네.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종신보험하고 유니버셜은 정리를 하시고 보장이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 진단비 보험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 해봐야 한 3, 4만 원밖에 안 해요. 네. 불안하시면 그거 아이는 보험이 2개네요. 이게 요즘에 이렇게 나와요. 실손의료비를 단독으로 팔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파는데 이것도 좀 이왕 애기 가입하는 거 빵빵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네. 이거는 제 지인 통해서 가입을 한 건데 2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돌까지. 일단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2돌? 첫 돌이면은 애가 좀 건강한가요? 어때요?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2돌까지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다. 그런 뭐 신생아 특약이나 네. 그런 초기에 이제 발견되지 않는 그런 특약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2돌 지나면 얼마 빠진다 그러죠 보험료. 네, 맞아요. 그리고 실비보험도 이게 45살 정도 되면 낼 보험료거든요. 근데 왜 비싸냐면 영유아 그 손해율이 높아가지고 저러고 사실은 이제부터 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4살 정도 되면 저게 한 4,000원인가 5,0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가장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구간이 이제 신생아부터 한두 살이라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는 또 다행히 엄청 건강해. 건강하고. 야, 이러네요, 참. 울음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건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 5만 원 아껴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돈이 30년이면 그런 돈이 막 계속 늘어나는 네. 거니까. 일단 그리고 남편분 우선은 보험부터 애랑 아내보다는 우선 남편 네, 거부터 남편부터. 남편 거부터 10만 원 이하로 확 낮춰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너무 나갑니다 이거. 네. 그리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출이 좀 세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경조사가 120만 원이에요. 저희가 상반기에 양가 부모님 생신이랑 뭐 어버이날 뭐 이런 것들이 명절들이 껴 있어서 상반기 지출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도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우선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잘 해보려는 목적이라면 어찌됐든 저축을 뭐 뚝 떼놓고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네. 이제 어떤 소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수밖에 없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안 모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상 저축하는 게 청약은 뭐 어차피 못 쓰는 돈이고 네. 내일채용공제 저것도 이제 뭐 12만 원씩 들어가는 거 만기 되면 끝나는 거고 원리금 상환은 저것도 이제 뭐 빚 갚는 거니까 사실상 저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육아도 지금 한 7, 80만 원 정도 거기다 이제 보험까지 그러면은 지금 줄일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고정비라고 보면은 지금 어떤 고정비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용돈도 용돈을 많이 쓰시네요 남편분이. 남편도 그렇고 이제 본인도 그렇고 뭐 네. 그러니까 이 이하로 줄여서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애가 이제 한 5살쯤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비랑 막 이런 게 막 조금씩 막 들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줄일 텐데 그때도 네. 줄일 수 있다면 지금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바짝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원리금 상환하는 거 포함해서 뭐 50% 이상 저축해놔야 사실 나중에
나중에 막 쭉쭉쭉쭉 빠지는데 지금도 낮으면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한 중학교 정도 갈 때쯤 돼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이제 네. 좀 거꾸로 막 돈이 막 계속 줄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선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보험. 네. 그리고 문화생활과 용돈이 합쳐서 130이라는 게 저는 너무 많다. 용돈에 문화생활이 포함인 거죠. 어찌 그쵸. 보면. 그리고 용돈에 차량 교통비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수가 많이 없어지셨는데. 아주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용돈의 차량이나 교통비 같은 것들을 일부 포함을 시키고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랑 별도로 이제 차량 비용이 추가로 나간 거고요. 차를 타고 싶으면은 용돈을 줄이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하고 싶으면은 그래요. 용돈을 줄여야 되는 거지. 뭔가 쓰려면 네. 다른 곳에서 줄여야 돼요. 네, 용돈은 줄여야지. 용돈대로 가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경조사를 저는 이제 120만 원은 뭐 잠깐 몰려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크게 봤을 때 1년에 한 100에서 150 이내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1년에. 1년에요. 네, 그 정도로. 그쵸. 물론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뭐 이제 돈이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뭐 축의금이나 이런 거 나갈 때가 네,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돈은 용돈에서 내야죠. 그런 돈은 용돈에서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은 축의금이고 나가는 돈은 경조사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받았던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조사비는 대출 상환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갚을 돈입니다. 네. 경조사는 대출 상환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식비가 진짜 30만 원 일리도 없고 저기에 용돈에 식비 뭐 밖에서 식사하시는 거 이런 것들 섞여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포함해서 300만 원 딱 떼가지고 저축하시고요. 그러니까 160만 원 더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지금은 70만 원 쓰는데 조금 있으면 한 120씩 막 쓸 거예요. 120, 130씩 막 쓰거든요. 우리나라 애 키워보면 돈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네.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부터 좀 타이트하게 좀 줄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고생하실 수가 있어서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은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땅은 뭐 이걸 6천만 원짜리 3천에 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알려줬다는 그 팀장님이나 뭐 그 부장님하고 약간 거리두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돈 관리 누가 하세요? 돈 관리 지금 각자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뭔가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겠네요? 그 제가 이체한 용돈 안에서만 쓰고 있어요. 70만 원 안에서. 그건 네. 딱 맞춰서 쓰세요. 그 내에서. 원래 용돈이 50만 원인데 그 안에서 맞춰서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추가로 용돈을 조금 더 이체해주는 형식으로 운영 중이에요. 결국은 못 맞춰 쓰신다는 그러면 거예요.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용돈에 맞춰서 딱 쓰세요? 아니면 생활비 맞춰서 딱 쓰세요? 저는 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남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잘 지키시면은 남편분도 꼭 지키라고 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용돈에 점심 식사비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심 식사 빼고 진짜 나머지 순수한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식사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써야죠. 그런데 그 외의 용돈은 지금부터 둘째 계획도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러면 줄여 나가셔야 돼요. 이거 둘째를 지금 낳으실 거면은 저축을 450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지금 네. 지금부터 합숙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네. 당장이요? 네. 아이 낳고 나면 한마디로 못해요. 지금 한마디로 다 줄여도 될 정도의 각오가 있으시면 둘째를 낳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이 네. 한 명 키우는데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잖아요. 그럼 1년에 한 3,500에서 4,000 정도 드는 거니까 이제 둘 키우면 8,000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700만 원씩 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450 저축해서 잘 불려야지 잘 키울 수 있는 거라서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실 거면 그 정도의 엄청난 각오가 있으면 낳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그 정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왜냐면 애 키우는 건 뭐 현실이니까. 네. 그래서 그 뭐 가족 계획도 한번 고민은 많이 해보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줄줄 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습니다. 당장의 보험부터 줄이시고 그것도 좀 줄이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돈을 더 주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합의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금액 얼마. 그래서 이걸로 알아서 해라. 서로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여유 부리고 남편은 뭐 타이트하게 하시면 안 되고 둘 다 우리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비용을 지킨다. 자녀 있는 네. 집에 이제 남편분들 용돈 보면 밥 먹는 거 빼고 한 달에 한 15만 원 받으시면 많이 받더라고요. 밥 먹는 거 15만 빼고. 원이요? 밥 먹는 거 빼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35,
40? 그 정도 이제 밥값을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뭐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도 10,000원을 치더라도 20만 원이면은 20만 원이면 한 달 출근하는데 밥은 충분하실 거고 나머지 커피 마시고 뭐 하시고 하는 거 15만 원 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의 무게입니다. 그 남편분도 이 영상 보시면은 꼭 네. 한번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 아빠 아이 엄마로 사는 것이지 내 어떤 그 원래 개인의 일상과 내 개인의 취향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이서 고생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조금 약간 낭비하거나 좀 이렇게 즐겁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나중에 엄청 고생할 거예요. 우리 애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애가 뭔가를 해달라고 싶다거나 애가 뭔가 재능이 있거나 애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 부모가 못 해줘요. 그 마음 아픔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용돈 뭐 30으로 어떻게 살아 이거보다도 우리 애가 나중에 이렇게 산다고라는 걸 만약에 이제 미래 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욜로에서 막 돌아오셨지만 앞으로는 욜로로 산 만큼 더 지금은 더 쥐어짜고 살아야 된다. 예. 꼭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뭐 용돈 다 15만 원, 20만 원 요 정도 수준이네요. 저희 남편 용돈 20 받는데 5만 원 까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분 남편은 본인도 5만 원 까 그럴 겁니다. 갑자기 날벼락. 둘 다 5만 원 까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약간 씁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를 위해서 한번 또 남편분하고 같이 네. 얘기 한번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꼭 보험 좀 많이 줄여주세요. 네, 보험 제발 저는 줄이세요. 솔직히 보험 6만 원 이하로 막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진짜. 저 아까 지금 7만 원 얼마짜리로도 보험 충분해요. 6만 원에 문화생활 다 합쳐서 용돈 둘이 합쳐서 80. 경조사는 한 달에 15만 원. 그 정도. 육아 50만 원.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 건강은 뭐예요? 건강 5만 원. 건강은 병원비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거요. 영양제. 너무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다 합쳐서 네. 다 용돈. 다 용돈. 영양제 없어. 우리는 영양제 필요 없어. 영양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영양제는 괜찮아요. 먹을 때 조금 더 잘 먹으시고 배달 줄이고 그렇게 해서 좀 바짝 모으자. 물론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정도의 지출은 둘이서 한 1,200 정도 버실 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네, 내가 당장 알겠습니다. 벌지 못한다면은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좀 여유치를 많이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한 5년 지금, 정도만 바짝 하셔서 예. 돈이 좀 모이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게 또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 애가 이제 돌이니까 앞으로 한 6년 정도에서 7년 지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애한테 돈도 막 쓰고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약간의 일종의 기모으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뭔가 땅 얘기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는데 진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쨌든 집도 있고 하시니까 집도 이제 넓혀 가셔야죠. 빨리 바짝 그러니까 모아서. 그런 것들도 고민하시고 네. 우리 애가 또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말도 하고 이제 네. 걷고 하면은 좋은 데도 가시고 해야 되니까 지금 바짝 모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